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리즈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양한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를 다뤘었는데요. 맨 처음에 올렸던 단축키 영상과 이 작업 꿀팁 영상마다 단축키를 하나 두 개씩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단축키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만 딱 보면은 모든 단축키를 익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축키부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모아왔던 그 커스텀 단축키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비리즈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먼저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이 이 작업 도구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셀렉션 툴, 즉 선택 도구는 단축키가 V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구에 의한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셀렉션 툴 V를 눌러서 꼭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르기 도구인 레이저 툴, 이 녀석은 단축키 C입니다. 해서 바꾸고 나면 이렇게 면도칼 모양으로 포인터가 바뀌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클립이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 툴은 T, 단축키 T이고요. 타입 툴로 바꾸고 난 다음에 화면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자막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단축키로 R입니다. 해서 이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속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길이로 맞춰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딱 요만큼 이렇게 딱 비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클립 길이가 짧아서 더 이상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 그러면은 R 눌러서 레이트 스트레치 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잡아 늘리면은 이 클립의 속도가 조절이 되면서 이 빈 공간을 딱 채울 수 있어가지고 고를 때 좀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를 누르면은 전체 선택 도구예요. 해서 클릭한 지점부터 해서 뒤에 있는 클립들을 모두 선택을 하는데 여러 채널에 이렇게 클립들이 있어도 클릭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클립들이 이렇게 쫙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Shift를 누르잖아요. Shift를 누르면은 한 채널만, 전체가 아니라 한 채널만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클릭한 이후에 이 뒷부분이 아니라 이 앞부분, 그러니까 이전 부분을 좀 선택을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Shift A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앞부분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구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핸드 툴이라든지 펜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 빈도가 낮거나 그냥 마우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굳이 단축키를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이곳에서 클립을 자르고 붙이고 길이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많은 단축키가 사용됩니다. 자, 우선 컷 편집의 필수 단축키인 Q와 W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죠. Q는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앞부분을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W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뒤쪽 부분을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이 컷 편집의 필수 단축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클립이 있는 영상의 경우에는 이 일부 부분에서는 QW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될 수 있는데 또 일부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QW 단축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컷 편집, 그러니까 이 가편 단계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비디오 트랙 하나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QW 단축키는 가편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커를 찍을 때는 M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M을 눌러주면 이렇게 클립의 마커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아무 클립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M을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또 마커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커를 키보드의 Alt 누르고서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쭉 늘리면은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색깔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메모 같은 것도 남겨서 이렇게 타임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F 단축키는요, 매치 소스 단축키인데요. 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원본 소스를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플레이가 있는 곳에서 F를 딱 누르면은 바로 이 소스 창에 원본 소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소스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에도 옮기고 F, 또 플레이에도 옮기고 F 하면은 바로바로 이 소스 창에서 원본 소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는 스냅 기능 단축키입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경계에 가거나 아니면은 마커가 있거나 인아웃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클립이 찰싹하고 달라붙게 되거든요. 이게 단축키가 S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끄게 되면은 이게 찰싹 달라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뭐 덮어쓰기도 되고 다른 클립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해서 이 S를 클릭을 하면은 켜거나 끌 수 있고, 요 타임라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자석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서 이 녀석을 보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도 이 스냅 기능이랑 비슷한 효과가 가능합니다. 이 스냅을 끄고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런 식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은 경계에 찰싹 달라붙는 효과를 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를 위아래로 누르면은 클립의 경계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누르면은 다음 클립의 시작점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이동하고, 위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전 클립의 시작점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앞뒤 화살표로는 이렇게 1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는데, 쉬프트를 누르면은 5프레임씩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G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디오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이렇게 클립 스피드, 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립의 경계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 사이에 이렇게 전환 효과, 기본 트랜지션인 크로스디저블가 적용이 됩니다. 경계가 아닌 그냥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클립의 양 끝에 이렇게 크로스디저블가 적용이 돼서요, 점점 어두워지는 이렇게 페이드 아웃 효과를 또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는 컨트롤 D가 아니라 컨트롤에 쉬프트까지 같이 누른 다음에 D를 눌러야 이렇게 기본 전환 효과인 콘스탄트 파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단축키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작업을 꼽자면은 이 타임라인에서 클립의 순서를 바꾸거나 이동할 때입니다. 클립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동하면은 기존에 있던 클립 위로 덮어쓰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를 한번 바꾸려면 전체 선택해가지고 뒤로 드래그해서 뭐 공간을 만들고 뒤에 있는 클립 하나 갖고 와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그 와중에 또 스냅이 꺼져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빈 공간 우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리플 딜리트 해서 지워주는 식으로 해야 겨우겨우 이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단축키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뒤에 있는 클립을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내려놓을 때 컨트롤을 누르고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인서트가 되어버립니다. 해서 클립들을 뒤로 밀면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옮겼을 때 원래 자리에 이렇게 지금 빈 공간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 컨트롤이 아니라 컨트롤과 Alt를 함께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우스 이 포인터가 다르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Alt를 누르고 드래그 드롭 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빈 공간까지 채우면서 클립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 드롭 하면 클립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해서 바로 앞에 사용했던 자막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효과음 같은 거를 또 사용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이 Alt 드래그를 이용해서 복제하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서도 소스를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바로 덮어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컨트롤을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클립을 뒤로 밀어내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드롭하면 어떻게 될까요? Alt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어느 특정 클립 위로
뭔가 들어가는 듯한 효과로 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드래그 드롭을 하면은 이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클립 내용을 교체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손이 있는데 이거를 Alt 누르고 드래그 드롭하면 새로운 클립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길이를 유지하면서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안에 이제 뭐 스케일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프레임 작업한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효과 적용한 것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클립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이 영상을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컨트롤 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복사 단축키예요. 컨트롤 X는 대표적으로 잘라내는 단축키죠. 붙여넣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덮어쓰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고 V를 누르면은 인서트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영상을 밀어내면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클립에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틴트 같은 것도 주고, 뭐 스케일을 뭐 150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클립에 적용된 속성 값이나 키프레임 혹은 효과를 다른 클립에도 만약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속성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는 그냥 똑같이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뒤 클립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원하는 클립을 우선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과 Alt와 V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패스트 어트리뷰츠라고 해서 속성 복사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스케일이나 포지션을 조절하거나 키프레임을 찍었다면은 여기 비디오 어트리뷰츠 중에서 모션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마스크 그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퍼시티, 그리고 속도를 조절했다 그러면 타임 리매핑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과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이펙트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 아니면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효과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오디오, 뭐 볼륨이라든지 여기에 또 오디오 효과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래서 OK를 딱 눌러주시면은 앞에 있는 클립과 동일한 형태로 뭐 모션 값이라든지 키프레임이 찍혀 있으면 키프레임까지도 그대로 속성이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단축키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 외에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확대 축소는 잘 아시죠? 키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확대 혹은 축소가 됩니다. 이 Alt를 누르고 휠 돌리는 것도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데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파란색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되고요. Alt 휠은 마우스 포인터, 이 하얀색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우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니까 요거는 편한 방법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키 위에 있는 역슬래시 그 원 모양 있죠. 이 키는 딱 이렇게 누르면은 이 타임라인에 맞게 전체 시퀀스를 보여주는 단축키라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숫자 1 왼쪽에 있는 물결 키를 누르면은 마우스가 있는 그 창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체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거나 혹은 이 프로그램 창을 전체 화면으로 해서 뭐 마스크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마우스로 수치 조작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뭐 포지션을 바꿀 때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드래그를 할 때 쉬프트나 컨트롤을 이용하면은 또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절이에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쉬프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러프하게 확확 바뀝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 바뀌죠. 단위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쉬프트로 대충 뭐 이제 포지션이든 스케일이든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절하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창에서 뭔가 뭐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움직이면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쉬프트를 눌러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해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수직으로 쉬프트 누르고 이동을 하든지 라고 해서 수평, 수직으로 이동을 할 때는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원이나 사각형 그리는 게 있어요. 해서 원이나 사각형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확한 원형을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 그린 거 필요할 때 쉬프트를 누르고 그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 실행 취소 단축키를 물어보는 분들이 또 계세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실행 취소는 컨트롤 Z, 언두라고 하죠. 예, 실행 취소 단축키가 컨트롤 Z인데 요거는 또 되돌렸던 거를 다시 되돌려 보니까 아니야, 그냥 한 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돌렸던 거를 또 번복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과 Shift를 누르고 Z를 누르면은 요거는 이제 기능이 리두라고 하죠. 실행 취소한 거를 다시 원복, 즉 되돌릴 수 있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커스텀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스텀 단축키란 말 그대로 내가 키보드 설정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단축키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해오면서 여기저기서 모은 정보들, 그리고 실제 작업에 적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쓰면서 이 편리함이 검증된 그런 단축키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클립을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레이저 툴로 변경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자르고 다시 셀렉션 툴로 변경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우클릭해서 리플 딜리트, 즉 빈 공간까지 해줘야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커스텀 단축키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작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단 메뉴에 에디트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키보드 쇼커츠라고 있어요.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또 K입니다. 윤석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키보드 쇼커 창이 열려요. 우선 키보드 레이아웃을 KO, 코리아가 아닌 EN, 영어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검색 창에다가 이번에 ADD, EDIT, 즉 Add Edit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Add Edit에 컨트롤 K라고 나오죠. 이 한 가지 기능에 두 가지 단축키가 지정이 가능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 K는 그냥 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X표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빙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Z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아래에 이게 줌 툴이랑 똑같은데 괜찮니? 이거 더 이상 사용 못해 하는데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줌 툴 잘 안 써서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검색창에다가 리플 딜리트를 검색을 해줄 거예요. 리플까지 치면은 여기 아래 에디트에 리플 딜리트 나오죠. 원래 단축키는 Shift 딜리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X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X 마찬가지로 마크 클립이네 괜찮니? 한데 뭐 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Z키를 누르면요, 플레이헤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클립이 잘리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채널 토글 키가 켜져 있는 채널에 클립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Z를 누르게 되면은 1번만 켜져 있기 때문에 1번 클립만 이렇게 잘리고, 만약에 2번까지 같이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2번 클립도 이렇게 동시에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한 클립만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 녀석도 클립을 선택한 녀석이 잘리게 되죠. 그리고 지우려는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X를 누르면은 이 클립이 지워짐과 동시에 빈 칸까지 한 번에 지워져서 아주 빠르게 이 클립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컷 편집 단축키 QW랑 약간 비슷한 기능이지만 이게 여러 트랙을 사용을 할 때는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클립을 자를 때도 레이저 툴로 바꿔가지고 잘라서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X만 한번 딱 누르면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클립이 잘리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커스텀 단축키는 바로 네스트 시퀀스 만들기입니다. 여러 클립을 하나의 시퀀스로 합치는 게 바로 중첩 시퀀스, 즉 네스트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네스트 시퀀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게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디트에 이제 키보드 세팅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키보드 레이아웃은 영어로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NEST를 이렇게 검색해 줍니다. 그럼 바로 클립의 네스트 이렇게 나오죠. 해서 쇼컷 부분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단축키, 저는 이 네스트의 첫 글자인 N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롤링 에디트 툴인데 이거 더 이상 못 써 하는데 저는 이거 잘 안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꿔줬어요. 만약에 나는 롤링 에디트 툴 잘 쓴다라고 하면은 이 쇼컷을 뭐 다른 단어로 다른 이제 알파벳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컨트롤 알트 쉬프트랑 조합을 해서 써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 N으로 놓고 OK를 딱 누르고요. 이제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클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N을 딱 누르면은 바로 네스트 시퀀스 네임으로 하고 OK를 눌러서 네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리믹스 툴 단축키입니다. 저는 이 음악을 원하는 길이로 조절하는 이 리믹스 툴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것도 속도 조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길이를 맞춰주는 이 레이트 스트레치 툴도 단축키가 R이라고 했죠.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이렇게 클립 속도를 조절하는 클립 스피드 창이 열리죠. 그래서 리믹스 툴도 R을 섞어서 단축키를 만들어 줬어요. 해서 여기 키보드 쇼커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영어로 바꾸고 여기에서 리믹스 REMIX를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리믹스 툴이 나옵니다. 여기 쇼커츠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컨트롤 시프트 R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한 다음에 뭐 라이트 얼라인 텍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안 쓰니까 해서 OK를 딱 눌러줍니다. 자, 물론 요 도구 모음 창에서 꾹 눌러가지고 리믹스 툴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R 눌러가지고 간단하게 리믹스 툴로 변환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은 영상에 옵션을 수정하거나 효과를 적용해서 효과의 수치를 변경하거나 혹은 키프레임을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몇 개만 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하염없이 이제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변경된 값을 모아보거나 혹은 키프레임이 찍힌 값들만 모아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 프리미어 프로에도 똑같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키보드 세팅 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키보드 레이아웃 0으로 바꾼 다음에 이번에 검색 창에다가 프로퍼티스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P-R-O-P-R-T-I-E-S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래로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Show All Properties, Show Only Edited, Show Only Keyframed Properties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에펙처럼 변경된 값을 보여주는 요 Edited Properties 요 녀석을 단축키 U로 바꿔줄 거예요. 슬라이드 툴 안 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키프레임 작업된 이 프로퍼티즈 속성을 보여주는 건데 에펙에서는 그냥 U 두 번 따닥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녀석은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U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모든 속성이 보이는 기본 상태로 돌아가는 게 Show All Properties예요. 이 녀석은 컨트롤 시프트 하고 U를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해서 이렇게 U와 관련된 단축키로 3개를 바꾸고 난 다음에 OK를 딱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서 지금 보시면은 뭐 효과도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용돼 있어서 스크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창 선택된 상태에서 U를 한번 딱 누르면은 이렇게 변경된 값들이 모여져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U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찍힌, 즉 이 스톱워치가 활성된 녀석들이 소팅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U 눌러가지고 다시 원래 기본 상태로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단축키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어떤 걸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 타임라인 확대 축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거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느낌 어떤 건지 아시죠? 저희 프로게이머들 보면은 약간 손 푸는 그런 동작으로 의미 없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막 반복하잖아요. 근데 뭐 손버릇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이 타임라인 확대 축소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소개했듯이 이 확대 축소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이 전체 키보드에서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단축키들은 여기 이 대부분 키보드의 왼쪽에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확대 축소를 하려면은 굳이 왼손을 여기까지 옮겨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습관이라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단축키도 여기 키보드의 왼쪽으로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자, 요 키보드 세팅 영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요 검색창에다가 이제 줌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 시퀀스, 즉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시퀀스 카테고리에 있는 녀석들을 바꿔줄 거예요. 줌인 아웃 원래 단축키 이게 는인데 이게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손에 익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내버려 두고 저는 우선 줌 아웃을 클릭을 한 다음에 빈 곳 클릭을 해서 숫자 1을
키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뭐 카메라 1이라고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줌인 확대하는 기능은 빈칸 클릭하고 2를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줌 투 시퀀스가 있어요. 자, 줌 투 시퀀스는 뭐냐? 우리 아까 엔터 위에 있는 역슬래시 있죠? 즉 이렇게 시퀀스 타임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시퀀스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슬래시 옆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을 3으로 또 추가를 해줄게요. 이제 단축키가 2개씩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온 김에 하나 더 바꾸면요, 이제 최근 업데이트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프로그램 창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번 클릭해서 바꿨었는데 이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화면에 꽉 찬 비율로 돌아가는 단축키만 여기에다가 조금 변경을 해주려고 해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줌인, 줌아웃, 줌 모니터 투 핏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줌 모니터 투 핏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단축키를 지정을 해줄게요. 아까 3이 이제 타임라인 딱 맞추는 거였으니까 여기에다가는 4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OK를 딱 눌러줄게요. 자, 이제 숫자 1을 누르면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숫자 2를 누르면은 타임라인이 확대가 됩니다. 1, 2로 이제 굳이 오른쪽까지 안 가도 왼쪽에서 빠르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3을 누르면은 이렇게 딱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길이가 조정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녀석 프로그램 창으로 가서 휠 돌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 이제 돼요. 이거 되게 편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클릭하고 4를 딱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핏으로 변경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를 총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좀 많죠. 정리를 하다가 조금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리미어 프로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또 괜찮은 걸 발견을 하거나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비디지였습니다. 안녕.